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죠. 바로 신비의 섬 제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제주도는 깨끗이 지우십시오. 제주의 탄생에서 지금까지 제주도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까지 미스터리로 가득 찬 제주도의 비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 괴물을 연구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제주도에 360여 개의 오름이 만들어진 이유, 우도와 성산 사이의 조류가 거친 이유, 아름답고 신비한 섬 제주도가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 바로 제주도를 직접 만든 창조신 설문대할망 덕분이죠. 설문대할망, 이 할머니에게는 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거대한 섬 제주도를 맨손으로 빚어낸 것일까요? 영조 임금이 조선을 다스리던 시기에 장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표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겨우 살아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경험담을 표해록이라는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상인들 중 일부가 일어나 한라산을 향해 절하며 이르기를 백록선자께서는 살려줍서 살려줍서, 선마선파께서는 살려줍서 살려줍서 라 축원했다. 여기서 말하는 선마선파가 바로 제주도를 만든 창조신입니다. 짧게 표현할 때는 이제 신선스러운 어머니 같은 분이다 라고 해서 선모, 혹은 성스러운 어머니 같은 분이다 라고 해서 성모라고 쓰기도 하는데, 현대에 조사되어 있는 전설들을 보면 키가 산이나 무슨 한 나라만큼 거대한 그런 크기의 거인이라 가지고 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치거나 다리로 이렇게 흙을 파헤치면 산과 강이 생기고 여러 가지 특별한 지형이 만들어지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먼 옛날에 세상에 산과 강을 만들었다는 아주 거대한 거인이 있어서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죠. 제주도에서는 요거를 우리식으로 옮겨가지고 설문대할망,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설문대할망은 어떻게 제주도를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설문대할망은 치마에 흙을 담아와서 제주도를 만들었는데, 이때 흙을 7번 떠서 놓았더니 한라산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한라산을 쌓기 위해서 흙을 퍼 날랐는데 치마에 이렇게 흙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르잖아요. 근데 치마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예요. 낡아가지고. 그 사이로 흙이 좀 새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360여 개의 기생화산, 오름이 된 것이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한라산 봉우리 좀 너무 뾰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꺾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던졌는데, 그랬더니 아랫부분이 움푹 패여가지고 백록담이 되었고, 꺾어서 던진 부분은 날아가서 떨어져서 산방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먹으로 봉우리를 쳐서 만든 것이 다랑쥐 오름의 군부리이고, 성산 일출봉 기슭의 등경돌은 설문대할망이 바느질할 때 등잔을 올려놓았던 받침대다라고 합니다. 설문대할망은 키가 워낙 커서 한라산을 베고 누우면 다리가 관탈섬까지 뻗었는데, 관탈섬에 난 구멍은 할망이 다리를 잘못 뻗어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리 뻗고 이렇게 누워서 좀 자다 보면 몸부림도 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관탈섬과 마라도를 밟고 우도를 빨랫돌로 삼아서 빨래를 했는데 오줌줄기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도 우도와 성산 사이의 조류가 거칠다라고 합니다. 설문대할망은 약간 헐벗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있지 않거나 아주 허름한 무슨 속옷, 겉옷 이런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설문대할망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명주로 속옷을 만들어주면 과도한 걸 요구하신 건 아닌 거예요.
코트를 만들어달라 이런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속옷 정도만 만들어주면 내가 제주도에서 육지로 쭉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다리 있으면 편리하고 좋겠는데 생각하면서 명주를 모은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할망의 속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통의 명주가 필요했는데 탐라 사람들이 섬에 있는 모든 명주를 다 끌어모았지만 한 통이 모자라서 결국 속옷을 만들지 못하자 설문대할망은 다리 놓던 일을 그만두었고 그때 다리를 놓던 흔적이 북제주군 조천과 신촌 사이에 뻗어난 엉장매라고 합니다. 설문대할망은 큰 키를 자랑하면서 깊다는 물을 다 찾아다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죠. 여기 바다 진짜 깊습니다라고 하면 설문대할망이 딱 가가지고 깊긴 뭐가 깊어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구만. 그런 걸 맨날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한라산 중턱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갔다가 물장오리는 바닥이 없이 쭉 뚫려 있는 곳이라서 그만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할망과 설문대 하르방 사이에 50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사냥 나간 500아들에게 먹을 죽을 끓이다가 가마솥에 빠져 죽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제주도가 화산 때문에 생겼다라는 게 밝혀져 있죠, 그죠? 백록담도, 성산 일출봉도, 오름들도 다 화산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설문대할망 이분이 사실 화산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문대할망은 화산의 신이 아닌가. 맨손으로 흙을 퍼 나르고 빚어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 제주도를 만들어낸 설문대할망. 할망이 제주도를 창조했다면 나쁜 무리로부터 제주도를 지킨 수호신도 있습니다. 큰 배를 한 번에 침몰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제주의 수호신 광양왕. 그는 어떻게 제주도를 지켜낸 것일까요? 신이 매로 화하여 날아서 돛대 꼭대기에 올라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북풍이 크게 불어 호종단의 배가 난파되어 서쪽 지경인 비양도의 암석 사이에 침몰하였다. 광양왕으로 봉하였는데 해마다 나라에서 향과 패백을 내려서 제사를 지낸다. 광양왕은 한라산의 신인 한라산신의 동생이죠. 그런데 매로 변신해서 호종단이 탄 배를 따라가서 침몰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 송나라의 호종단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 지맥을 끊는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동국여지 승람에는 제주에 광양왕을 모시는 광양당이라는 곳이 있었고 광양당은 호국신사에 있었다라고 하므로 강력한 힘을 지닌 호국의 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산내, 한라산에 산의 신의 동생인 거예요. 약간 산의 어떤 높은 곳에 절벽 같은데 이런 데서 막 머물지 않았을까요?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놈, 나쁜 놈이 보면 저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매로 변신해서 쫙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호크아이 뭐 좀 이런 느낌도 좀 나면서 멋있는 것 같습니다. 광양왕과 형제인 한라산신은 앞서 말한 표회록에 등장하는 백록선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사슴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중에 흰 사슴을 타고 다녀서 백록선자라고 불린 것이죠. 제가 이게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이게 앞부분은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 본론을 못 만들어요. 제가 소설을 쓰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한번 뭐 이야기 소설이나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저 백록선자가 현대의 제주도에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 현대의 제주도에 지금도 있다는 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록선자지만 그렇게 뭐 굳이 이런 신선 같은 모습은 아닌 거야. 그냥 되게 잘생긴 뭐 남자라든가 여성의 그런 모습인데 흰 사슴 대신에 정말 멋있게 생긴 흰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스포츠카 브랜드 같은 거에는 그 브랜드 로고가 꼭 무슨 모양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 모양 같은 걸로 많이 돼 있어요 보통. 사슴 모양의 로고를 박아놓은 하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제주도에서 제일 멋있는 어떤 신비로운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제주도의 수호신인데 수호신을 사는 거 좀 피곤해져가지고 좀 즐기면서 살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닌다. 멋진 도입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제주도 주변 해역에는 바다 괴물이 수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들은 제주 사람들을 험한 바다로부터 지키는 사람들의 수호신일까요? 아니면 바다를 사람들로부터 지키려는 바다의 수호신일까요? 제주도 우도에는 한낮에도 밤하늘 풍경이 펼쳐져 있고 별과 달이 떠 있는 신비의 굴이 있습니다. 이 굴은 평소에는 바닷속에 잠겨 있고 가끔 썰물 때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주도의 바다 괴물 어룡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 같은 용이라고 해서 어룡이라고 불리는 이 바다 괴물은 굴 깊은 곳에 깃들어 사는데 아주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과연 그 신비한 힘이란 무엇일까요? 굴 근처에 사람이 탄 배가 함부로 접근하면 천둥과 비바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우도 근처에 있던 어룡에 대해서 좀 색다른 묘사도 실려 있습니다. 네 다리가 달린 말과 비슷한 모양으로 매우 잘 달리는데 머리는 보통 말보다 낮은 위치에 달렸고 배는 넓적해가지고 어찌 보면 잉어처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잉어처럼 생겼는데 말처럼 잘 달리기도 하면서 사실 정체는 용이고 사람이 타고 다니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난폭하게 날뛰면서 사람에게 발길질을 잘 하기도 했고 잘 물어뜯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치 햇빛이 떠서 비치고 별들이 찬연하게 버려 있는 것 같고 기운이 심히 차고 냉하여 머리털이 쭈뼛한다. 신룡이 있는 곳이라 부르는데 7, 8월 사이에는 고기잡이 배가 가지 못한다. 가면 크게 바람이 일어나고 우레가 치고 비가 쏟아져서 나무를 쓰러뜨리고 곡식을 손상시킨다. 지금도 여기가 있어요. 요즘은 여기를 달 그린 안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바다에 생긴 동굴이에요. 그냥 동굴이 이렇게 컴컴하게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멍이 뚫린 곳으로는 빛이 새어 들어오니까 별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달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는 낮인데도 들어가면 밤하늘을 보는 것 같구나라는 식으로 좀 더 멋있게 과장해서 말한 거죠. 그곳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었고 예전에는 거기에 어룡, 신룡이 산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면 해일을 발생시키는 제주 바다 괴물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서 한 나라 전체의 크기나 여러 나라를 합친 것과 같은 크기를 자랑하는 해추. 중국 고전에 수경주 이런 책에서부터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밀물이 어떨 때는 생기고 어떨 때는 썰물이 생겨가지고 물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게 생길까 고민을 하다가 바다 저 깊숙한 곳에 해추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그 물고기가 어떤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물이 밖으로 밀려 나오고 빠지면 그쪽으로 물이 다시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가끔 난동을 부리면 몸부림칠 때가 있는데 그때 큰 파도가 치고 심지어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7세기에 제주도의 여러 물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쓴 탐라지라는 책에는 밀물과 썰물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한 설화로 이 해추를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커다란 메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인 서유구가 남긴 동물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전어지에는 고래 중에 해추가 있다. 밀물과 썰물 역할을 하는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고래라는 거예요. 고래. 아시아 대륙만한 그런 고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래가 물을 쫙 빨아들이면 몸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실제로 물이 줄어들겠죠? 썰물이 되고 이 고래가 물을 확 내뿜으면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물을 내뿜는 거니까 그래서 밀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지역마다 내려오는 설화나 신화,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파헤쳐 보다 보면 약간은 잊혀져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의외로 신선한 이야기,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